제가 한국을 방문하면서 정말 여러분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미시 시드니.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시 시드니입니다. 지난 연말에 제가 가족들과 함께 한국을 방문해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바람에 이렇게 새해가 돼서야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올 한 해에도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을 통해 정말 많은 아이들이 훌륭하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국을 방문하면서 정말 여러분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바로 조국 체험 프로그램인데요. 해외에 살고 있는 한국의 어린이들이라면 정말 누구나 꼭 한번 해봐야 할 프로그램이라고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조국 체험 프로그램은 해외에 살고 있는 한국 아이들이 한국에 있는 학교를 무료로 다닐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아이가 한국 학교를 한국 친구들과 함께 매일매일 다니면서 한국 문화도 익히고 또 한국의 교육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되는 그러한 정말 유용한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아이의 경우에는 재작년과 작년에 이 조국 체험 프로그램을 잘 이용을 했는데요. 언어라는 게 필요성이 있어야 배우게 되잖아요. 한국 학교를 다녀보고 한국 친구들과 만나보면서 우리말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지고 한글로 된 책들도 많이 스스로 읽게 되고요. 그리고 철자법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무료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죠? 그럼 이 조국 체험 프로그램을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여러분께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체험 프로그램은 사실 학교 재량에 맡겨진 프로그램입니다. 학교 재량에 따라 이 해외 동포 어린이를 받아줄 수가 있고 거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을 염두를 해 주셔야 하는데요. 학교에서 우리 아이를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는 전화 통화로 문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직접 학교에 방문하시는 것을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사실 학교 입장에서는 해외에서 오는 새로운 아이를 받아들여 준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내가 케어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엑스트라로 한 명을 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해외에 살던 아이니까 아무래도 신경이 많이 쓰이시겠죠? 그래서 사실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아이 한 명을 더 받아들인다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결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한국에 간 김에 조국 체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일이잖아요. 자, 전화 통화로 한다면 학교 입장에서는 일단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거절하기가 참 쉽습니다. 안 그래도 선생님들이 해야 할 일들이 많으시고 바쁘시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어머니, 그런데 저희 해당 학년 선생님들이 해외 아이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거절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방식은 직접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학교에 직접 아이와 함께 찾아가는 것이죠. 우리나라 정서상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은 사실 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직접 방문했을 때 더 성공 확률이 높았는데요. 학교에 들어가시면 그 교문에 바로 앞에 보안관실이 있습니다. 그분들께 이제 학교에 찾아온 목적을 설명을 드리고 이제 방문객 일지에다가 보호자 이름과 또 방문 목적을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또 교무실이 어디에 있는지 여쭈어봐서요. 직접 교무실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조국 체험을 하고 싶은데 교감 선생님과 만날 수 있겠느냐고 선생님들께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감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교감 선생님을 만났을 때 여쭈어보는 것이죠. 외국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나라 아이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한데 정말 이번 경험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한국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선생님께 간절히 부탁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앞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선생님들께서는 기존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데 새로운 아이를 더 돌봐야 되는 상황에서 이 아이가 혹시나 문제를 일으키진 않을까? 혹시나 이 아이를 통해서 사고가 나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에 부담감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생님들의 입장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아이가 정말 모범생이고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했습니다 라고 이제 관련 증명해 줄 수 있는 서류를 미리 그런 증명 서류나 자료 같은 게 있다면 그것도 첨부해서 함께 가져가는 것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설득하는 세 번째 방법은 우리 아이가 한국말을 잘한다면 우리 아이가 한국말을 잘한다는 부분도 선생님께 피력을 해주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 한국에서만 거주하셨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계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 이 아이가 영어만 해서 내 말을 한국말을 알아듣지 못해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러한 마음의 부담감이 있으십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가 한국말을 잘한다면 우리 아이가 한국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의사소통에 힘드신 부분들이 없으실 것입니다 하는 부분도 부모님이 교감선생님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피력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피력하는 그 팁은요. 우리 아이가 조국 체험을 받는다면 너무 도움만 많이 받고 가는 거잖아요. 이러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선생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국에 있는 아이들이 영어에 관심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원어민 선생님들처럼 다른 한국 아이들에게 그런 영어로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되는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영어에 우리 아이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선생님 언제든지 저희 아이를 잘 활용해 주세요 라고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사실 영어에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말 외국에서 온 친구들이 온다면 또 이 친구들도 영어로 원어민을 만나듯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귀한 경험도 가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사실 우리도 도움을 드리면 좋잖아요. 그래서 윈윈 작전처럼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선생님께 공손히 말씀을 드린다면 아무래도 우리 아이를 학교에서 받아줄 수 있는 그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자, 이렇게 직접 방문을 하셔서 교감 선생님과 만났을 때 우리 아이가 꼭 조국 체험을 받아야 하는 그 4가지 이유들에 대해서 선생님께 설명을 드리고 나면 교감 선생님께서는 해당 학년 선생님들과 상의를 해보신다고 이야기를 해주실 겁니다. 하루 이내에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승낙이 떨어지면 이제 그날부터 준비하셔야 되는 게 아이의 교과서, 그리고 아이의 물통, 그리고 아이의 실내화, 그리고 아이의 필기도구를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아이가 학교를 다닐 때 필요한 4가지 준비물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과서, 필기도구, 그리고 물통, 그리고 실내화 이렇게 4가지를 준비를 해두시고 또 부모님도 조국체험 신청을 할 때 아이의 주민등록 등본을 동사무소에서 떼어 가셔야 되거든요. 학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개 기본적으로 주민등록 등본을 떼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하고 나면 등교 첫날이 오겠죠. 첫날에는 평소보다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더 빨리 가셔서 학교에서 조국체험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그 폼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 폼을 간단히 작성하시고 내가 준비해온 주민등록 등본을 학교 측에 제출을 하는 것이죠. 그러는 사이에 아이를 맡아주실 담임 선생님께서 오실 겁니다. 그럼 선생님과 간단히 인사를 해야 되겠죠? 이때 그 짧은 만남이지만 선생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표현을 잘 드리고 선생님께 그 아이의 시간표에 대해서도 여쭤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주일 중에 2시간 정도가 체육 시간인데 아이가 언제 체육복을 입어야 될지 엄마가 미리 알고 있어야 체육복을 입혀서 아이를 학교를 보낼 수가 있잖아요. 체육 시간이 언제인지 그리고 아이가 학교에 언제 끝나서 픽업을 언제 가야 되는지 그 학교 시간도 여러분께서 잘 체크하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혼돈이 없도록 이 2가지 아이의 시간표와 그리고 학교 시간을 여러분께서 잘 물어보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초등학교에서 체육복을 따로 구입하지 않고 편안한 트레이닝복으로 그냥 입으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체육 시간이 있을 때 운동화와 편안한 트레이닝복을 입혀서 학교에 보내시면 되죠. 자,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모든 팁,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조국 체험을 할 수 있는 그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지, 그리고 준비물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조국 체험을 할 때 우리 아이가 정말 적응을 잘 할 수 있을까? 아이들 사이에서 잘 끼워줄까? 하는 걱정이 사실 좀 앞서게 됩니다. 저도 사실 재작년에 처음 저희 아이가 조국 체험을 했을 때 그 걱정이 가장 앞섰어요. 저희 이모가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저희 이모에게 그래서 여쭤봤어요. 이모, 제가 이런 걱정이 있는데 아이가 조국 체험하는 게 맞을까요? 라고 말이죠. 근데 저희 이모가 하신 말씀이
우리나라 아이들은 영어에 정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면 무조건 학교에서 인기가 있을 거라고 독려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 응원의 힘을 가지고 아이를 처음 재작년에 보내봤는데 정말 아이를 너무 많이 반겨주고 사랑해줬어요. 저처럼 이러한 걱정을 안고 계신 부모님들이 있다면 정말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아이를 과감하게 조국체험 프로그램에 보내보실 것을 강력하게 여러분께 추천드려요.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는 좋은 유튜버 미시 시드니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려요.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